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테슬라 S&P 편입 시리즈 3탄입니다. 지난 18일 1탄에서 테슬라 S&P 편입 특수성을 정리하며 관련 내용과 이를 통해서 새롭게 매수되어야 되는 펀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22일 2탄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좋은 소식들을 바탕으로 한동안 테슬라를 매도하는 건 조금 보류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게리 블랙 씨의 의견을 전해드리며 제가 첨언을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꾸며보았습니다. 먼저 게리 블랙이라는 분에 대해 잠깐 소개드리면 금융 쪽에서 자산운용사 CEO를 포함한 많은 커리어를 가지셨고 골드만삭스에서도 펀더멘털 에쿼티 팀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테슬라 롱 포지션인 분이니 당연히 이를 고려하셔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럼 최근 게리 블랙 씨께서 어떤 의견을 나눠주셨는지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보이는 내용은 고정을 달아두신 테슬라 주가 상승을 이끌 촉매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도와 함께 가장 최근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정리해 주셨네요. 첫 번째로는 벌써 11월 16일 발표된 S&P 편입 소식이 실제 편입이 완료되는 날인 12월 21일까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라도 발표될 수 있는 무디의 신용 레이팅 상승이고 세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인 클린 에너지가 시행되면 테슬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 꼽으셨네요. 네 번째는 12월 1일 진행될 사이버 트럭 관련 업데이트, 다섯 번째는 FSD 관련 내용, 여섯 번째는 모델 Y 생산, 일곱 번째는 4분기 차량 인도수, 그리고 여덟 번째는 21년도 차량 인도수 가이드라인인데 80만으로 무지 낮게 잡으셨네요. 마지막은 목표 주가로 현재 $7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S&P 편입 혹은 전기차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을 시간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부 시간 기준 22일 오후에 올라온 트윗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트윗은 요즘 핫한 주식인 니오 관련 이야기입니다. 게리 씨도 니오의 $7부터 탑승해서 $35까지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1년도 매출과 니오의 기업 가치 비율을 볼 때 지금은 너무 비싸진 것이라 판단하여서 내리셨다고 하시고 니콜라 역시 지금 오버밸류된 상태로 판단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GM과의 관계로 인해 $30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의 목표가인 $720보다 낮은 현재 테슬라 주가 $490에서도 당연히 여전히 보유 의견이십니다. 지금부터는 1인칭 시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테슬라도 너무 고평가된 상태라면 그렇게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S&P 편입과 함께 $490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S&P 편입 발표 후 20%가 올랐고 여전히 플롯의 16%를 인덱스 펀드가 사야 됩니다. 그냥 사서 들고 있으세요. 무지개 백조님의 질문입니다. 테슬라가 S&P 편입 날짜 주변에 유동성 증가를 위한 유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결정한다면 관련 공지가 10일 이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몇 %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테슬라는 지금 현금이 필요하지 않고 S&P에서도 이를 원하지 않아요. 지난 9월 시장가에 판매하는 $50억 규모의 유증을 진행했을 때 S&P는 테슬라 편입을 무시해버렸죠. 지금 $490인 상황에서 일론과 잭은 S&P에서 유증을 하라고 해도 싫다고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첨언을 드리면 유상증자가 주가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금 S&P 편입 전 주가가 치솟을 확률이 높고 그 결과 테슬라의 S&P 비중이 올라 인덱스 펀드에서 더 사들이고 이걸 보고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유증으로 유동성도 확보하고 주가도 낮추며 안정성도 챙기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 9월에 테슬라에서 이런 시그널을 줬는데도 S&P는 테슬라 편입을 시키지 않았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다시 S&P가 테슬라에게 유증을 요구하면 그냥 무시해버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 덧붙이자면 만약 테슬라가 편입 전에 $700를 넘을 경우 유증이 고려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S&P 편입으로 주가가 70%가 뜬다는 것은 단기 투기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700 달성은 현실적으로 확률이 낮다고 보지만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난다면 유증을 하지 않아도 편입 중 혹은 끝날 때 빠질 주가입니다.
괜한 변동성만 커지고 남는 건 없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많이 올랐을 때 테슬라가 유증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잘 사용하는 게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S&P 편입이라는 촉매제가 벌써 터졌고 테슬라 주가는 이를 통해 20%나 올랐습니다. 이 다음으로 터질 촉매제 중 가장 하력이 좋은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FSD와 4분기 판매량 및 어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테슬라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지금 가장 큰 비즈니스 부분인 전기차, 즉 현재를 대표하는 부분이고 FSD는 조만간 다가올 중단기 미래 먹거리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미래를 보게 된다면 에너지 부분이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보네요. 단기, 중기, 장기 먹거리까지 다 갖춘 테슬라. 전 안 팔 겁니다. 다음은 테슬라 팩트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게도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 보유 비중이 적은 펀드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네요. 테슬라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을 살짝만 봐도 벤치마크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비율인 1.2%를 가지고 있지 않는 펀드들이 많아요. 얘네들도 테슬라를 사야 될 거예요. 8조 달러에 달하는 S&P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경우 1.2%의 비중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조 달러에 해당하는 인덱스 펀드만이 테슬라의 S&P 비중만큼 사야 합니다. 여기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벤치마크 펀드의 경우 반드시 테슬라의 S&P 비중만큼 사야 하는 게 아니지만 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S&P 인덱스의 수익률과 본인의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서 본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높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S&P 500 안에서도 탑 10에 들어가는 덩치가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이런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는다는 건 펀드 매니저 본인의 보상을 테슬라가 언더퍼폼하는데 베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펀드 매니저가 본인의 보상에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을 아예 없게 만들고 싶을 경우 테슬라의 S&P 비중만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도 테슬라를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본 시작점으로 삼아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비중을 올리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관련된 이 효과도 한번 봐주세요. 벌써 테슬라의 비중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1.2% 이상 차지하는 펀드 매니저의 경우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져도 이를 지킬 확률이 높아요. 한번 사기 시작하면 이걸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플롯이 바이 앤 홀드를 통해서 잠기는 효과와 함께 테슬라의 베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베타는 S&P 500에 들어가게 된 경우 줄어들 것이에요. 왜냐면 인덱스 펀드는 더 이상 테슬라를 거래하지 않고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도 한번 사고 나면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한 홀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베타가 낮아지면 테슬라의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론적으로 목표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따로 금융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먼저 베타가 뭔지를 아셔야 대화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걸 따라가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대화 내용에 크게 동의는 되지 않네요. 먼저 베타는 시장이 1% 움직일 때 해당 주식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약 2%가 움직인다면 베타가 2인 것이고 3%가 움직이면 베타가 3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덱스와 해당 주식의 해기 분석을 때리면 나오는 숫자이긴 한데 이게 그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 리스크 팩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베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로 확장되는 모델이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항상 들어가는 요인이 베타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로 설명이 안 되는 추가 수익률을 알파라고 해서 보통 펀드 쪽에 알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위 대안은 이 많은 주식이 기간에 의해서 바이 앤 홀드로 잠겨버려 실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 시장 대비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폭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베타가 줄어들고 또 이는 리스크가 줄어든 것이라서 할인율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트윗도 질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축약어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5조 달러의 인덱스 펀드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테슬라 주식 1억 2,200만 개를 사야 된다고요?
그거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600억 달러인데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와주실 분? 지금 5조 달러의 S&P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얘네가 테슬라 플롯의 1.2%를 사야 되죠. 5조 달러의 1.2%는 600억 달러이고 이를 현재 테슬라 가격인 490불로 나누게 되면 1억 220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16%의 테슬라 플롯입니다. 여기도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S&P 편입 시리즈 영상을 1편, 2편 모두 보신 분이라면 위 계산이 제가 제시했던 계산과 좀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차이는 계산 시점의 차이가 큽니다. 게리 씨의 경우 테슬라의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1.2%를 도출하였고 저는 편입이 발표된 시기의 종가를 기준으로 1.01%를 사용하여서 값의 차이가 나지만 결국 결론은 엄청난 양의 주식을 인덱스 펀드에서 무조건 사야 하며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야 되는 양도 늘어난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트윗도 보시죠. S&P 500 벤치마크 펀드의 경우 규모가 8조 달러입니다. 이 펀드는 지금 당장 테슬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밸류에이션 문제로 인해 그런 것 같습니다. 장부가 대비 시장가를 보는 펀드의 경우 대부분 밸류나 코어 쪽입니다. 12월 21일이 되어도 테슬라 매수 러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잠깐 첨언을 하면 이것도 게리 씨의 의견입니다. 게리 씨가 정말 화려한 경력이 있지만 이 경력이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액티브 펀드, 즉 벤치마크 펀드 쪽에서 매수 러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만약 테슬라에서 좋은 뉴스까지 겹쳐서 주가가 상승 트렌드에 올랐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이를 포함 안 시키면 본인들 인센티브가 쪽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마지막 인덱스 펀드와 벤치마크 펀드 이미지 자료를 포함한 트윗까지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덱스 펀드와 벤치마크 펀드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인덱스 펀드는 1.2%를 무조건 12월 21일에 사야 됩니다. 하지만 벤치마크 펀드는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테슬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트윗에 나온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 펀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이번 영상 포함 3번에 걸쳐 인덱스 펀드와 벤치마크 펀드 차이점을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도 스킵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S&P 편입 후 홀딩하세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 뉴스를 통해서 벤치마크 펀드들이 생각보다 많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그 규모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오늘 영상 최종 정리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게리 씨도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똑같지만 벤치마크 펀드의 유입세에는 조금 저보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한 달만 지나면 볼 수 있겠죠. 저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한 달이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분 좋은 한 주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